지금 대한민국 자산시장의 한복판에서는 그 누구도 감히 입 밖으로 내지 못하는 잔인한 침식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순간 정동진역 앞의 풍경을 보셨습니까? 10년 전만 해도 발 디딜 틈조차 없던 그 화려했던 역전거리는 이제 상가 둘 중 하나가 임대문이라는 빛바른 종이를 붙여둔 채 먼지만 쌓여가는 유령 도시로 변해버렸습니다. 제가 오늘 왜 갑자기 이 머나먼 정동진 이야기를 꺼내는지 아십니까? 이것은 단순히 한 관광지의 쇠퇴를 구경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곧 여러분의 안방 앞까지 들이닥칠 자산가치 붕괴의 서막이자 앞으로 수도권 곳곳에 고속철도가 뚫리면 여러분의 아파트값이 마주하게 될 미래의 예고편이기 때문입니다. 정동진역 앞을 한 번이라도 가보신 분들은 그 웅장했던 전성기의 기억을 잊지 못하실 겁니다. 기차가 뚫리면 1년에 1천만 명이 몰려오고 땅값이 천정부지로 솟을 거라던 그 달콤한 전문가들의 목소리들이 아직도 귓가에 쟁쟁합니다. 여기는 이제 금싸라기 땅이 될 겁니다. 지금 안 사면 평생 후회합니다. 라며 바람을 잡던 사람들은 지금 다 어디로 갔을까요? 정작 뚜껑을 열어보니 현실은 참혹했습니다. 기차가 들어오면 돈벼락이 터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빠른 기차는 정동진에 사람을 데려온 게 아니라 정동진에 남아있던 마지막 한 방울의 자본까지 대도시로 빨아올리는 거대한 빨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의 가장 무서운 함정인 빨대 효과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지역에 들어온 고속철도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인프라가 부족한 소도시의 고객들을 거대 상권이 있는 대도시로 순식간에 실어 나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드리는 이야기에 조금이라도 공감하신다면 지금 바로 댓글창에 숫자 1번을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응원이 제가 이 잔인한 진실을 끝까지 파헤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리며 바로 이야기로 시작해보겠습니다. 1995년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정동진이라는 세 글자에 미쳐 있었습니다. 귀가시계라 불리던 드라마 모래시계 하나가 일개 무명의 어촌 마을을 국가대표 관광지로 만들었습니다. 배우 최민수가 "나 떨고 있니?" 라고 읊조리던 그 소나무를 보려고 전국에서 수만 명의 관광객이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당시 정동진역 앞 횟집들은 돈을 쓸어 담다 못해 자루에 담아야 했습니다. 제가 당시 그곳에서 장사하던 한 상인을 만나보았는데 그분이 저를 보고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시에는 돈을 세는 게 너무 지겨워서 대충 박스에 우겨 넣고 퇴근했다니까요. 1년 내내 대목이었고 밤낮이 따로 없었죠. 라고 말입니다. 기차 한 대가 들어올 때마다 수백 명의 사람이 역전 광장으로 쏟아져 나오는데 그 모습이 마치 거대한 자본의 파도가 밀려오는 것 같았다고 회상하셨습니다. 자리가 없어서 손님들이 길바닥에서 밥을 먹고 낡은 민박집 방 한 칸이 하룻밤에 수십만 원을 호가해도 손님들은 그저 방을 구해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라고 머리를 조아리던 시절이었습니다. 심지어 역 앞 마당에 돗자리를 깔고 자는 사람들도 부지기수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영광의 순간이 정동진에게는 독이 든 성배였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손님이 밀려오고 돈벼락이 터지니 상인들도 지자체도 미래에 대한 고민을 단 한 톨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해는 매일 뜨는데 우리가 왜 변해야 해? 라는 안일함이 그들의 눈을 가렸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 정동진에 다시 가보십시오. 소름이 돋을 정도로 1995년에 시간이 멈춰 있습니다. 빛바랜 간판과 페인트 칠이 다 벗겨진 흉물스러운 건물들, 그리고 1990년대 수준의 불친절한 서비스가 여전히 관광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성공에 도취한 건물주들은 건물을 고치기는커녕 임대료 올리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내부 인테리어는 곰팡이가 피어 있고 벽지는 누렇게 떴는데도 "여기가 어떤 명당인데 감히 깎아달라고 해" 라며 고압적인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경로 의존성의 함정이라고 부릅니다. 과거의 성공 방정식에 갇혀 변화를 거부한 결과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냉정합니다. 손가락만 움직이면 전국의 힙한 카페와 평점이 1초 만에 공유되는 시대에 정동진의 낡고 비싼 횟집은 기피 대상 1순위가 되었습니다. 정동진 상인들은 해돋이라는 독점 자산에 취해 "해는 매일 뜨니 손님도 매일 올 것이다" 라는 오만함에 빠져 있었고, 그 오만함이 결국 자산 가치의 파멸을 불러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가장 뼈아픈 진실인 2시간의 역설을 마주해야 합니다. 과거 무궁화호를 타고 서울에서 정동진에 오려면 6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밤 11시에
청량리역에서 밤기차를 타면 새벽 4시쯤 정동진역에 도착했죠. 기차 안은 설레는 연인들과 친구들로 가득했고 그 긴 시간 동안 나누던 대화와 삶은 여행의 본질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해가 뜰 때까지 기다리며 어쩔 수 없이 근처 식당에서 뜨끈한 국밥 한 그릇을 사 먹고 해가 뜬 뒤에는 쏟아지는 피곤은 이기지 못해 민박집 대실이라도 해서 눈을 붙였습니다. 즉, 느린 교통이 강제로 체류 시간을 늘리고 지역 상권에 돈을 뿌리게 만드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KTX 산천이 개통되면서 이 모든 판도가 뒤집혔습니다. 서울에서 2시간이면 정동진 바다 앞에 도착합니다. 이제 더 이상 밤을 지새울 필요도 낡은 민박집에서 잠을 잘 이루도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아침 일찍 집에서 나와 기차를 타고 정동진에 도착해 해변에서 사진 몇 장 찍고 바로 옆 강릉역으로 이동해 세련된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저녁 기차로 서울로 돌아갑니다. 정동진역 앞에서 숙박업을 하던 박할머니는 제 손을 잡고 울먹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기차가 빨라지면 손님이 더 많아질 줄 알았지. 그런데 이제는 해만 뜨면 사람들이 기차역으로 도망을 가버려요. 아침 7시만 되면 역전이 다시 텅 비어버린다니까요. 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술의 진보가 지역 경제에 가져온 잔인한 농담입니다. 속도가 빨라지면 공간은 수축합니다. 정동진이라는 공간이 주는 매력이 2시간이라는 짧은 방문 시간을 견뎌낼 만큼 압도적이지 못하다면 사람들은 그 시간을 다른 곳에서 쓰고 싶어 합니다. 정동진에 내린 관광객들이 편의점에서 생수 한 병 사 먹는 게 지출의 전부라는 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과거에는 1박 2일을 머물던 관광객이 이제는 단 3시간 만에 떠납니다. 숙박업소 매출은 90% 이상 급감했고 정동진의 밤은 이제 암흑 그 자체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기차가 뚫려도 이 모양이야? 라고 묻는 상인들에게 경제학은 대답합니다. 당신들이 머물러 있는 동안 세상은 빛의 속도로 변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 현재 건설 중인 수도권 고속철도 노선 주변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입니다. 서울이 가까워진다는 건 그 지역 사람들이 서울로 나가서 돈을 쓰기가 더 쉬워진다는 뜻입니다. 교통망 확충이라는 광고 뒤에 숨겨진 이 빨대 효과의 공포를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정동진에서 사라진 그 막대한 자금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빨대 효과를 통해 인근의 거점 도시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정동진에서 기차로 15분 거리에 있는 강릉 시내와 안목 해변을 보십시오. 그곳은 지금 고금리 불황 속에서도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정동진이 과거의 향수에 젖어 제자리 걸음을 할 때 강릉은 커피라는 세련된 옷을 입고 관광객의 심장을 공략했습니다. 폐허 같던 안목 해변에 예쁜 카페들이 들어서고 초당 순두부 마을이 트렌디한 식당들로 변모할 때 정동진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저 모래시계 시계탑에 기름칠이나 하며 왜 손님이 안 오지? 라며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관광객의 발길은 냉정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해돋이 하나만 보러 먼 길을 오지 않습니다. 해돋이는 덤이고 그 후에 즐길 수 있는 맛집과 멋진 카페, 그리고 안전한 산책로가 완벽하게 갖춰진 경험을 원합니다. 강릉은 이 요구를 정확히 읽어냈습니다. 중앙시장의 먹거리 투어와 대형 아쿠아리움까지 마련하며 관광객의 지갑을 열었습니다. 정동진의 한 상인은 옆 동네 강릉은 난리가 났다는데 우리는 왜 이 모양이냐며 소주잔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의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정동진은 변화를 거부했고 강릉은 변화를 주도했습니다. 상인들끼리 모여서 우리가 커피 거리를 이길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보자 라고 결의해도 모자랄 판에 서로 너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 라며 헐뜯기만 바빴습니다. 돈의 흐름은 물과 같습니다. 가치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흐릅니다. 정동진의 자산 가치가 떨어지니 자본은 자연스럽게 더 높은 수익을 약속하는 강릉이나 양양으로 대이동을 시작했습니다. 정동진 땅을 사려던 외지 투자자들은 이제 발길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한때 평당 수천만 원을 호가하던 이제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아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매물로만 쌓여 있습니다. 사장님, 이거 금매로 내놓으면 팔릴까요? 라고 묻는 주인에게 중개사는 지금은 찾는 사람이 아예 없어요 라고 고개를 젓습니다. 남아있는 상인들은 대출이자를 갚지 못해 상가가 경매 물건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권의 몰락이 아니라 한 지역 자본의 총체적 붕괴입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지역의 호재가 정동진처럼 옆 동네로 돈을 뺏기는 통로가 되지는 않을지 지금 당장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정동진 내부의 인프라는 더 참혹합니다. 역에서 내려 해변까지 걸어가는 길은 여전히 좁고 위험합니다.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습니다. 인도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관광객들은 달리는 차들과 뒤섞여 목숨을 걸고 걸어야 합니다. 한 관광객은 아이와 함께 걷다가 차가 너무 무섭게 지나가서 여기는 정말 최악이다. 다시는 오고 싶지 않다. 라고 제게 토로했습니다. 밤이 되면 가로등조차 부족해 암흑천지입니다. 지자체는 수백억 원을 들여 거대한 모래시계 공원을 만들었지만 정작 관광객들이 피부로 느끼는 기본적인 불편함은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이런 보여주기식 행정이 자산 가치를 갉아먹는 존벌레가 됩니다. 여기에 정동진 해안의 명당 자리는 거대한 리조트들이 차지해버렸습니다. 이제 일반 서민 관광객들이 바다를 제대로 보려면 비싼 돈을 내고 리조트 카페에 들어가거나 멀리 돌아가야 합니다. 과거에는 누구나 자유롭게 걷던 해변길이 이제는 거대 자본의 사유지가 되어 가로막혔습니다. 우리 리조트 손님 아니면 나가주세요. 라는 차가운 시선 속에 관광객들은 깊은 배신감을 느낍니다. 공공의 자산이어야 할 바다 경관이 소수의 자본에 독점되면서 관광객들은 정동진에 대한 정을 뗍니다. 해돋이를 보러 왔는데 거대한 호텔 건물이 시야를 가로막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드시겠습니까? 거기에 성수기만 되면 기승을 부리는 바가지 요금은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낡은 방 한 칸에 평소보다 5배 비싼 가격을 요구하는 그 탐욕에 질린 사람들은 이제 정동진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고개를 저으며 발길을 끊었습니다. 한철 장사인데 어쩔 수 없지 않냐 라는 상인들의 변명은 이제 통하지 않습니다. 시장 경제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는 반드시 처벌받습니다. 정동진은 그 처벌을 지금 혹독하게 받고 있는 겁니다. 친절함과 합리적인 가격, 그리고 다시 오고 싶은 따뜻한 정이 사라진 자리에는 오로지 상인들의 한숨과 텅 빈 가게들만 남았습니다. 변화를 거부하고 탐욕에 눈먼 결과가 자산의 0점 회귀로 나타나고 있는 현장입니다. 우리가 가진 산가나 부동산도 혹시 이런 탐욕의 늪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정동진이 깊은 잠에 빠져 있는 동안 이웃도시 강릉은 그야말로 상전벽해의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강릉역 주변은 세련된 오피스텔과 상업시설이 들어섰고 모든 인프라를 역 중심으로 재편했습니다. 과거 정동진이 누렸던 영광을 강릉이 고스란히 가져간 것입니다. 강릉은 기차역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관광객을 위한 레드카펫을 깔았습니다. 깨끗한 렌터카 시스템, 촘촘한 버스 노선, 그리고 역 앞에 친절한 안내소까지 정동진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강릉역에 내린 한 관광객은 여기 오니까 정말 여행 온 기분이 나네요. 정동진과는 분위기 자체가 달라요. 라고 말합니다. 특히 안목 해변의 커피거리는 정동진에게 가장 뼈아픈 일격을 가했습니다. 과거 그저 그런 바닷가였던 안목은 이제 전국의 커피 매니아들이 성지순례를 오는 곳이 되었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 푸른 바다를 보며 명품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경험, 그것이 요즘 사람들이 원하는 여행의 본질입니다. 반면 정동진은 여전히 설탕 프림 가득한 믹스커피 수준의 서비스에 머물러 있습니다. 제가 만난 한 청년은 정동진에 가면 왠지 모르게 기분이 우울해져요. 낡고 정체된 분위기가 여행의 설렘을 앗아가는 것 같아요. 라고 하더군요. 낡고 정체된 분위기가 여행의 설렘을 앗아간다는 겁니다. 또한 강릉은 문화와 예술을 결합했습니다. 미디어 아트 전시관 같은 최신 시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관광객을 끌어모읍니다. 날씨가 안 좋으면 강릉 가서 전시나 보자 라는 말이 공식처럼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정동진은 비가 오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바다 하나에만 의존하는 천수답 관광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 것입니다. 이것은 비즈니스 모델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입니다. 경쟁자는 날아다니는데 정동진은 아직도 모래시계 줄이 끊어질까 걱정하며 느릿느릿 걷고 있습니다. 이런 격차가 벌어질수록 자산의 가치는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추락합니다. 여러분의 투자처는 지금 날아가는 강릉입니까? 아니면 멈춰선 정동진입니까?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관광객들의 심리적 배신감입니다. 정동진을 찾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모래시계의 낭만과 따뜻한 추억을 품고 옵니다. 부모님과 함께 왔던 기억, 첫사랑과 밤기차를 탔던 기억을 소중히 여깁니다. 하지만 그들을 맞이하는 건 위험한 도로와 불친절한 응대, 그리고 터무니없이 비싼 물가입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정동진 가서 기분망 잡치고 왔습니다. 절대 가지 마세요. 라는 후기가 매일같이 올라옵니다. 요즘 같은 정보 사회에서 나쁜 평판은 치명적인 독약입니다. 평점이 소수점 단위로 깎일 때마다 상가의 가치는 수억 원씩 증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간의 사유화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대형 리조트가 들어서며 정동진의 상징인 해안선을 가로막았고 이제 일반인들은 리조트 투숙객이 아니면 최상의 경치를 누릴 수 없습니다. 여기서 사진 찍으시면 안 됩니다. 라는 보안 요원의 말에 관광객들은 쫓겨나듯 발길을 돌립니다. 자연은 모두의 것인데 자본이 그 앞을 가로막고 통행료를 받는 형국입니다. 이런 불쾌한 경험을 한 관광객이 다시 정동진을 찾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들은 이제 양양의 서피비치나 고성의 조용한 카페로 떠납니다. 한번 마음이 떠난 소비자를 다시 돌려 세우는 것은 새 집을 짓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상인들의 각자 도생도 문제입니다. 상권이 살려면 상인들이 힘을 합쳐 공동 마케팅을 하고 환경 정화도 해야 하는데 정동진은 서로를 경쟁자로만 보고 헐뜯기에 바빴습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함께 머리를 맞대고 돌파구를 찾는 대신 나만 아니면 돼 라는 식으로 눈앞의 이익만 쫓았습니다. 제가 만난 한 식당 주인은 옆집이 망해야 내가 산다 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더군요. 참으로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이런 이기심이 모여 결국 정동진이라는 거대한 배를 침몰시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상권 전체의 신뢰도가 바닥으로 추락했고 이제는 그 누구도 정동진을 구원하려 하지 않습니다. 자본은 신뢰가 없는 곳에 머물지 않습니다. 정동진의 진짜 위기는 건물이 낡은 게 아니라 사람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정동진이 포함된 지역의 인구는 매년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20대와 30대 청년 인구는 이미 멸종 위기 수준입니다. 청년이 없다는 건 새로운 아이디어가 없고 장사를 이어받을 후계자가 없다는 뜻입니다. 지금 장사하시는 분들의 평균 연령이 70대입니다. 이분들이 은퇴하고 나면 정동진 상가는 누가 지키겠습니까? 주인 잃은 가게들이 하나둘 늘어나면 마을은 더 급격히 황폐해질 것입니다. 이것은 지방 소멸의 전형적인 단계입니다. 일자리가 없으니 청년이 떠나고 청년이 없으니 소비가 줄고 소비가 줄으니 상권이 망하고 상권이 망하니 다시 사람이 떠나는 악순환의 고리에 갇힌 겁니다. 지자체는 수백억 예산을 들여 축제를 열고 홍보를 하지만 정작 청년들이 정착해서 살 수 있는 정주 여건이나 창업 지원에는 인색했습니다. 뿌리는 썩어가는데 가지에 물만 뿌리고 있는 격입니다. 마을의 초등학교는 이제 전교생이 손에 꼽을 정도이고 아이들의 웃음소리 대신 파도 소리만 공허하게 들립니다. 여러분의 자산 가치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은 결국 인구입니다. 아무리 좋은 교통망이 뚫려도 그곳에 살 사람이 없고 즐길 청년이 없다면 그곳의 부동산은 숫자에 불과합니다. 정동진의 공시지가는 여전히 높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거래가 되지 않는 죽은 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땅 5억에 내놔도 안 팔려요. 라는 집주인의 하소연이 정동진 곳곳에서 들려옵니다. 환금성이 사라진 자산은 더 이상 자산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유한 지방의 토지나 상가가 정동진의 길을 걷고 있지는 않은지 냉정하게 평가해 보셔야 합니다. 인구는 자산의 가치를 지탱하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정동진의 몰락에는 지자체의 무능과 방관도 큰 몫을 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정동진에 투입된 예산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예산이 어디에 쓰였는지 보십시오. 주차장 넓히고 조형물 세우고 일회성 축제를 여는데 대부분 소진되었습니다. 관광객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보행권 확보, 대중교통 연계 시스템 구축, 그리고 상인들의 서비스 교육 같은 근본적인 체질 개선에는 눈을 감았습니다. 현장의 소리를 외면한 탁상 행정이 부른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왜 이렇게 사람이 없죠? 라는 기자의 질문에 공무원은 글쎄요, 홍보가 부족한가 봅니다. 라는 한가한 소리나 하고 있습니다. 특히 KTX 개통 이후의 변화를 예측하지 못한 행정은 무능의 극치입니다. 빨대 효과가 예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강릉 시내와 정동진을 잇는 매력적인 연계 관광 상품 하나 제대로 개발하지 못했습니다. 기차가 뚫리면 알아서 오겠지 라는 안일한 태도가 화를 키웠습니다. 행정 관료들의 탁상 공론이 현장의 절박함을 외면하는 사이 정동진의 골든타임은 지나가 버렸습니다. 정동진역 주변에 제대로 된 안내 표지판 하나 세우는데 몇 년이 걸리는 게 현실입니다. 관료주의의 벽에 부딪혀 변화의 싹은 다 잘려나갔습니다.
도시 재생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정작 주민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겉모습만 번드르르하게 바꾸는 토목공사 위주의 사업은 업자들의 배만 불릴 뿐 지역 경제에 실핏줄까지 온기를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벽에 그림 그린다고 손님이 오나요? 라는 주민의 물음에 행정은 답하지 못합니다. 이제 정동진은 지자체 입장에서도 계륵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포기하자니 아깝고 살리자니 답이 안 나오는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이것은 공공자본의 실패가 사유자산의 붕괴로 이어지는 비극적인 경로입니다. 정부의 말만 믿고 투자했다가 낭패를 본 수많은 서민의 피눈물이 정동진 바다에 섞여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정동진의 비극은 우리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교통은 준비된 자에게는 날개가 되지만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덫이 됩니다. GTX가 뚫린다고 내 아파트 값이 오를 거라는 막연한 기대는 버리십시오. 그 속도가 빨라진 만큼 당신이 사는 지역의 가치가 서울의 인프라를 이길 수 없다면 오히려 당신 동네의 자본은 서울로 다 빨려나갈 것입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경제의 법칙입니다. 편리함이라는 달콤한 유혹 뒤에 숨겨진 소외의 칼날을 보셔야 합니다. 과거의 영광에 취해 변화를 거부하는 순간 자산의 몰락은 시작됩니다. 정동진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성공에 취한 오만이 얼마나 잔인한 대가를 치르는가 하는 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자산을 갉아먹는 빨대는 어디에선가 작동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실질적인 가치 없이 막연한 호재에만 기대어 있던 자산들은 이제 본질적인 가격으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냉혹한 자본주의의 원리를 뼈저리게 느끼셔야 합니다. 자본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오직 효율과 가치만을 쫓아 움직입니다.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은 이미 상위 1%의 특별한 통찰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정동진의 사례를 통해 여러분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정동진처럼 이름값만 믿고 버티고 있는 위태로운 상권이나 부동산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아래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십시오. 나도 이런 곳에 투자했다가 고생 중이다. 혹은 이런 곳은 정말 위험해 보인다. 라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기록이 우리 모두를 지키는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하고 도움이 되셨다면 절대 잊지 마시고 지금 바로 화면 아래에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까지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날카롭고 압도적인 분석으로 여러분의 자산 수호를 곁에서 끝까지 돕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흔들림 없는 부자의 마인드로 완벽하게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